오늘은 간단하게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교수님들이 발표하는 믿고 저는 우선 저 장동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장동혁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저 꼬마들이 태어나가지고 한 돌 때쯤 돼가지고 엄마 말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그죠? 근데 엄마라는 말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입이 터져가지고 이제 말을 잘합니다.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원에 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더구나 정치인들 전부 다가 부정선거가 금기이기 때문에 한 번도 장동혁 대표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올림픽 공원에 와가지고 매일 왔는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듣기만 하지 말하려니까 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입 꼭 다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병원에 이제 누워 계시는 우리 저 민경호 의원하고 회의를 자주 하거든요.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를 좀 도와줘야 하니까 민경호 의원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 부정선거 붙자라니까는 거야. 입을 꼭 다물고. 하여튼 제가 볼 때 한 3주 이상을 장동혁 대표가 이게 부정선거이 말이 안 나오니까 했다가 한 3주 지나가지고 아마 집에서는 아마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에서 드디어 이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하면서 그때부터 2030이 이제 많이 이제 화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가서 하더니 이게 입이 한번 터지고 나니까 광주 가서는 뭐라 했냐? 시민혁명군은 올림픽공원으로. 그렇죠? 이게 말이 점점 세지는 겁니다. 이게 한 번 터지고 이 부정선거가 터지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부산에 가가지고 오늘 또 이제 또 왔을 텐데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올림픽공원에 시민혁명군이라 그랬어. 시민혁명군은 올림픽공원으로 계속 가더니 어저께는 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한 번 죽을 순간이 있다면 지금이라고 하면서 생명 얘기를 했어요. 네. 어차피 한 번 죽는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딱 지금이 죽을 때라고 이 장동혁 대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드디어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같은 편에 대해서 이제 부정선거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있는 교수님들하고 다 딱 생각하는데 이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를 외치는 순간 중국 공산당 시진핑하고는 이제 바이바이입니다. 그렇죠? 예, 부정선거 배우가 전부 다 시진핑, 왕후닝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부정선거라는 말을 꺼내기까지는 혼자 고민도 엄청나게 하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도 많이 했을 텐데 결국은 부정선거 외치는 순간부터는 이제 중국 공산당 왕후닝하고 바이바이하고 이제 나라 살리는 길에 가겠다. 장동혁 대표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를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지지해야 되는 이유가 이 핸드볼 경기장에 송파 구민이 투표한 247만 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247만 장이 있는데 이 투표를 이거 문을 제일 먼저 열고 들어갈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국민 특검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려면 우리는 여기서 아스팔트에서 올림픽공원에서 광화문에서 장동혁 대표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서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서 이재명과 민주당 싸워서 모든 국민이 247만 표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6.3 지방선거에 대해서 국민특검, 우리가 원하는 특검을 반드시 얻어가고 쟁취할 사람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많이 지지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특검이 와야 이 부정선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날 창원 지방법원에 가가지고 집회하러 갑니다. 집회 신고를 이제 창원에 있는 2030이 내일 하게 되면 이제 수요일날 이제 집회되는데 아니 창원하고 서울은 다른 점이 서울은 집회 신고를 24시간 월화수목금도 아무나 가면 집회 신고가 돼요. 서울은. 근데 창원은 이 경찰들이 좀 게으른지 좀 법을 잘 모르겠는데 빨간 날은 이거 집회 신고를 안 받는데요. 서울은 다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저께가 원래 화요일날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내일 신고하면 이제 수요일날 오후 2시에 가서 이제 집회 신고하면서 제가 이제 막 지금 포스터 만들었는데 부산, 마산, 창원, 진해, 그 다음에 통영 모든 사람이 오후 2시에 와가지고 집회 신고를 해가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충주시장 재검표 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여자 판사인데
그날은 이제 그 선관위원장이니까 결론은 뭐냐? 장관이 다 나가세요. 다 나가래. 그 다음 사진도 아무도 찍지 말래. 그래서 선관위원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10만 6천 장을 하나 둘 센 거예요. 세가지고 124표 차이가 났는데 제가 하니까 122표 2표만 차이 난다. 그래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밀실. 선관위 직원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셌어. 센지 안 센지도 몰랐지. 셌대자 우리가. 근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중에 이제 몇 명이 기자가 슬쩍 가면서 사진 찍은데 보니까 벽돌 투표지가 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학적으로 말하면 청주시장 같은 경우는 벽돌 투표지가 16,000장이 이거 안에 있는 거 16,000장. 그 16,000장을 탈론할까봐 다 못 나가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끼리. 근데 선관위 공무원들이 빳빳한 벽돌 투표지 쉽게 말해 일조선 나온 거를 빳빳한 거를 세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열받았는데 이제 27일날 통영시장 이제 재검표를 하는데 그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창원지검 법원장입니다. 부장판사보다 한 계급 더 높죠. 법원장이면서 경상남도 선관위원장이야. 근데 본인이 얘기했어. 사진 못 찍습니다. 사진 불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좀 이따 연설할 텐데 이상로 박사님이 그 다음 뭐 해가지고 뭐 CI 고발도 하고 그 다음 내용 증명도 보내고 뭐 니한테 사진 찍지 말라는 권한을 누가 줬어? 그렇잖아, 그죠? 뭐 직권남용이고 그 다음에 네가 뭐 주범이다. 아니면 최소한도 공범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법원장인데 그날은 법원장 27일 법원장이 아니고 경상남도 선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니까 선관이야. 선관위 직원들이야, 그죠? 다 나가라 그래. 5층이래. 5층에 대강당인데 다 나가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63,000장 세가지고 44표 차입니다. 44표. 그 제가 99% 42표로 발표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아유 장관님 장난합니까? 그대로 그냥 100% 42표 차이로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4표니까 아슬아슬한데 저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국민 여러분 44표 아슬아슬합니다. 국민 여러분 누구든지 다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유튜브도 찍고 종이가 인쇄소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벽돌 투표 있는지 접었는지 안 접었는지 국민 여러분들이 세고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일날 가가지고 하여튼 얼굴 만나지만은 그냥 싸움하고 싶은데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는데 자오지간 결국은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도 재검표가 앞으로도 이번에 소총 낸 사람들이 워낙 1000명이 냈기 때문에 소총 낸 사람들이 재검표가 앞으로 30번, 50번, 100번 엄청나게 일어나실 겁니다. 할 때마다 이놈들은 자기들끼리 다 나가시오, 사진 찍지 마시오 하면은 하다 보면 우리가 못 이겨. 딱 하나 남은 데가 핸드볼 경기장 247만 표입니다. 하다 보면 이거는 해야지 자기들끼리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도와서 우리가 원하는 특검이 와야 이 247만 표 안에 우리가 범인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안에 분명히 뭐 많은 사람들이 공부했으니까 이 안에 엄청난 범인이 나온 투표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손에 딱 쥐어야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선거를 잡아야만 재선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인이 남은 흔적이 지금 247만 표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장동혁 대표를 도와서 우리가 원하는 특검을 만나야만 247만 표 중에 가짜 벽돌 투표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선거를 못해. 예, 그래서 하여튼 엄청난 중요한 시기에 지금 싸움도 하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특별검사를 만나서 270만 표, 247만 표 중에 가짜 투표지를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장동혁 대표를 도와서 특별검사 와서 247만 표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짜 투표지가 30만 장입니다. 30만 장. 30만 장은 돋보기를 대고 또 돋보기를 대고 돋보기를 대가지고 우리 손으로 30만 표를 찾아내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싸움해야 됩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6.25 전쟁 중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사이버 전쟁 중이고요. 이 쉽게 말해서 총칼과 대포가 소용이 안 되는
우리가 정신적, 그 다음에 영적 전쟁 중입니다. 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때는 결국은 북한군이 거의 이제 퇴각해서 이 소위 압록강 이북으로 다 도망을 쳤는데 결정적으로 중공군이 개입해갖고 우리나라가 정말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우방은 뭐 16개국하고 미국입니다. 현재의 그 상태는 완전히 남북한 대치 상태에서 중공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갖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권을 탈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유를 해드릴지 모르지만 낙동강 전선도 거의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 부산만 남은 상태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 와중에서 중요한 건수가 좀 발견이 되는 게 오늘 뭐 올림픽공원에 다 모이셨지만 이러한 그 숨은 투표지의 부족 사태, 이것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과 비슷한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특검 물론 우리가 쟁취해야 됩니다. 그 특검을 쟁취해서 정말 싸워야죠.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금 기분 나쁜 일이지만 조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벽돌 투표지가 가짜라는 거 충분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관위 메인 컴퓨터 서버를 통해서 전문가 포렌식이면 이게 프로그램이 외부에서 어떻게 들어와 있고 실시간적으로 어떻게 조작됐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확실한 부정이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타나기까지의 굉장히 진통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특검을 지금 저놈들이 상당히 승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냐? 여당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여당의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로 충주의 그 시장 선거에서도 소위 저놈들이 말하는 이재명 패거리가 아닌 놈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기왕 부정 저거에서 벽돌 투표지 하는데 그까지 124표 못 집어넣어서 그거 당선을 못 시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묻어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권끼리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놈들이 어떻게 뭉개냐. 좋아, 특검 받아들이고 그 대신 어제 제가 여기 토론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조건이요, 특검은 사실 정치 행위의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사의 행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검사보다도 훨씬 검사 요건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갖고 요거 벽돌 투표지도 한 장 한 장 인쇄서까지 다 확인하고 인쇄 상태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이 정도까지 요건이 돼야지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좀 힘들겠죠. 우리는 그러면 플랜 B도 작동을 해야 됩니다. 플랜 B는 굳건한 한미연합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얼마 없으니까 2023년 10월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그 당시엔 바이든이에요. 애석하게도 바이든 간에 한미 상호 공동 방위 조약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3조입니다. 이제 3조에 의하면 양국이 무력 침략을 받을 정치에는 자동으로 한미 양국이 개입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전쟁 상태가 발생하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고 미국이 전쟁 상태가 발생하면 한국이 자동 개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육탄적인 전쟁 플러스 전쟁의 개념에 사이버전과 항공우주전쟁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이버전은 다름 아닌 지금 상태 부정선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UN 커맨드의 수장이 지금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극동사령관 3개 그 장군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을 통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데프콘 1이 발동되면 1심으로 다 재판을 몇백 명이고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법적 요건입니다. 단 그때 사이닝을 누가 했냐? 윤석열과 바이든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권좌에 올랐죠. 근데 그게 가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의 효력이 없고 트럼프의 사인이면 저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밝혔죠.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냥 원론만 밝힌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걸 밝혔어요. 큰 줄기를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이 그 개입한 증거를 소위 딥스테이트가 굉장히 날조, 은닉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미국의 2억 2천만 명의 투표자가 다 성향이 완전히 해킹되었다. 그 다음에 소위 2,727만 8천 명의 무시민권자가 투표에 가담한 흔적이 보여지는 등 우편 투표 등 전자장치를 수반할 수 있는 모든 이러한 그 통신장치 이런 데에서 부정이 발견됐다. 그것은 다름아닌 중국제였고,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사를 수사했을 때, 마두로를 수사했을 때 한 거랑 똑같았다. 그것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위험을 각오하고 있다. 그때 A웹이라고 명시는 안 했어요. A웹은 한국 거니까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뭐 배려해서 A웹을 얘기 안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메시지는 A웹을 완벽하게 처단하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랑 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세이브 액트를 모든 미국 국민들은 좀 준수를 하도록 계속 각 주에 압력을 좀 해달라 이런 겁니다. 세이브 액트는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는 뭐 찾아보면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언론에 자꾸 소개를 안 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티즌십, 즉 시민권자가 아니면은 절대로 미국 투표를 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시티즌십을 증명하는 아이디는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를 그 증명서를 갖고 와야 된다. 우리나라 같이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얘네들은 운전면허증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춰야지 이 투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소위 부정투표의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그래서 전자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편 투표는 완벽하게 없애버린다.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이 우리나라 참 선거인 명부를 걔네들 주별로 주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법원이. 근데 웃기는 건 캘리포니아는 이 우리나라 선관위와 똑같이 이 선거인 명단을 발표를 안 해요. 딴 주는 다 발표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 같이 다 묵살시키잖아요. 캘리포니아 주도 완벽하게 묵살시키지는 않고 나이하고 성명 정도만 발표하는데, 거기 나이를 보면 옛날에 돌아가기 200살짜리로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이 연방정부에서 통합관리하고 연방정부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할 것이다. 이것이 세이브 액트의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말씀한 트럼프 대통령의 4가지 조건은 바로 우리나라 올림픽 공원의 시민들을 위한 답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같이 투쟁을 해야 되겠죠. 자, 플랜 B에 돌입하는 겁니다. 플랜 B에 돌입하려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침공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좀 안 된 얘기죠. 왜 침공해요? 정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빌어먹을 정권. 왜 거짓 정권이니까 무너뜨리죠. 부정선거로 된 정권이니까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친중 스파이 행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쉽게 말해서 반미 친중을 한 스파이 혐의로 또한 무너뜨려야 됩니다. 지금 그거 무너뜨리는 이유는 이란하고 똑같습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나 이것들이 반미 정책을 지속하니까 이거는 첩으로 쳐들어가겠다. 이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정권이 반미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얘기는 신문에 다 난 얘기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럼 그 2가지 때문에 미국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킨다. 근데 부정선거로 해서 우리나라도 미국도 피해를 받지만 바로 가장 피해를 본 나라가 차이나에 의해서 한국도 피해를 봤다. 그럼 우리는 동지적 견점에서 한미상호 방위 조약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근데 그걸로만 미국 국민들이 양해를 할까요? 좀 약해요. 두 번째 양해는 이런 스파이 짓을 하는 한국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한국을 평정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자, 스파이 기술을 하고 우리나라 산업이 어떤 형태에 있습니까? 지금 사실 중국이 제조업의 센터죠. 근데 다 전부 계속 도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법적으로 얻은 그러한 정보로 해서 대량 생산 기술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도 마지막 마지노선에서 첨단 산업을 지킬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조선, 미국의 이지스함. 미국이 생산하면 3년에 한 척 생산할까 말까. 우리나라는 1년에 4척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소형 원자력, SMR이죠. 옛날에 원자력 하나 건설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부지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여러 개 군데 한 7, 8개로 쫓아다갖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북극해를 개발을 할 때 삼성중공업에서
소위 저거 있죠. 그 LNG선, 그러니까 그다음에 빙하 폭파, 빙하를 딱 해갖고 나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넘어가냐?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다음에 아까 조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군사 무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고도 우리가 일반 전기전자, 반도체, 그다음에 일반 군사 장비, 그다음에 그 자동차는 약간 세컨더리한 거지만요. 이제 이런 것까지도 다 세계적인 중국에 대체할 수 있는 생산센터로 가는데 언제까지? 미국이 그걸 완전히 대체하는 10년 걸립니다. 10년도까지는 한국을 이용해봐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유럽 안 돼요. 그 다음에 저기 동남아 안 돼요. 아무 데도 없어요. 캐나다 안 돼요. 그리고 다 그런 나라들은 완전히 마시간, 완전히 지금 약간의 그 최근에 말하자면 네오막시즘의 맛이 떨떨 가갖고 완전히 혼이 빠진 상태예요. 그런 나라들한테 할 바야 한국 우파가 제일 좋겠다. 근데 그런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한국이 괌같이 어떤 세계의 전진기지로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한국을 활용해서 대만을 국권을 지키고 중국을 분쇄해 나가기가 편하다. 근데 한국을 잃게 되면 일본으로 호텔을 하게 되면 일본 호텔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이 훨씬 늦어지고 이것이 중국 견제가 될지 안 될지 퀘스천 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랜 A도 어렵고 사실은 플랜 B도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기저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우리 그 움직임이 필요하고 또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파는 뭉쳐라, 이승만 대통령의 멈추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 여기에 있고요. 과거에 이승만 말고도 굉장히 많은 우리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깝게 돌아가신 설산 장덕수가 미소 공유에 우리가 참가를 하되 거기에서 절대로 남한 단독만의 단정선거라도 소련의 신탁 통치는 반대하는 것을 극력히 보여주자 그래서 무조건 미소공이 참여 반대해서 지식인들이 전부 싹 돌았어요. 그래서 한민당이 미소공이 참가를 했는데 김구가 정말 못되게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런 우리 과거 선열들의 부정적인 역사적 우리가 실패 사례도 있듯이 이번에도 그런 것을 극복하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대동단결해서 좀 더 지식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뭉쳐서 같이 슬기롭게 나가자, 이기자, 싸우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연설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젊은 학생, 중학생 김솔군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솔솔 바람이 솔솔 불어온다.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중학교 3학년 된 김솔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학업에 있을 지난 한 달 동안 이 올림픽 공헌과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참정권 사태에 10대가 분노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난 이재명 정권은 수많은 자유를 침범해왔습니다. 국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 자유 등 우리의 국민의 입을 막고 우리의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을 제한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정권 사태는 그 무도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참정권마저 빼앗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 10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공원 집회는 태풍입니다. 태풍은 절대 꺼지지 않고 광풍이 되어서 이 부정선거에 부역한 쓰레기들과 AUL, 미르 시스템즈,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부정선거 세력을 끝내고 사용시킬 것입니다. 중학교에서도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도 이 참정권 사태에 대해 분노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우리 서버가 집회에서 집회한 영상을 보여주었더니 이렇게나 부정선거가 만연했는지 몰랐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는지 몰랐다며 하나 둘씩 이 집회 현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2030과 점점 더 많은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솔솔하다.
언론과 기득권들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힘을 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극우로, 우리를 이상한 사이비 단체로 몰아가지고 이 힘을 약화시키려고 할 것인데, 여러분 그곳에 절대 기죽지 말고 저 같은 10대들과 저 같은 2030들과 열심히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싸워주시겠습니까? 정말 싸워주시겠습니까? 걱정 마, 걱정 마. 못 때워도 돼. 행동하지 않는 백성,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맞아. 우리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다 함께, 그들이 가짜 투표용지를 가지고 장난친다면 우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함께 그들에 맞서 싸웁시다. 뭐 한번 외치고 갔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당일 투표 수개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2월 동안 장재원 박사님 그리고 이춘희 실장님과 함께 뉴스 시스템즈 앞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집회가 오늘날에 이렇게 올림픽 공원으로 많은 청년들을 깨어나게 한 것을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와, 쏠쏠해. 와, 쏠쏠해. 여러분, 우리 나와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이 방송으로 집회를 열어보고 있는 여러분들까지 직접 나오고 싸워서 행동해 주셔야 우리가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진정한 자유대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옳소. 예, 부족한 제 연설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우리 함께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함께 싸워 나갑시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국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기자님, 우리 이상국 기자님 모자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번 충주 지장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 나가라 그러고, 됐습니다. 멋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 나가라 그러는데, 거기서 나온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빳빳한 표가, 무효표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상당수가 기표가 없는 빳빳한 표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데, 아마도 인쇄를 하면서 기표하는 걸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제 생각엔 2번 인쇄할 겁니다. 이제 검은색으로 한번 인쇄하고 나중에 빨간색으로 한번 인쇄를 할 때 급해서 요거를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냥 백지를 넣겠어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는, 저는 처음부터 의아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무식해도 이걸 찍을 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것이 인쇄하면서 같이 기표를 해야 되는데 인쇄하면서 그 기표를 뺐어요. 기술적인 결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번 이제 다음 27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통영시장 재검표가 있어요. 통영도 엄청나게 많은 무효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저는 또 생각합니다. 아무리 통영 시민들이 무식해도, 아무리 통영 시민들이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도 기표를 하지 않고 거기다 집어넣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테크니컬한 사고, 즉 기표, 이 투표장에서 투표한 게 아니라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다가 2번 인쇄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한 번만 인쇄하고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누가 하든 상관없이 언젠가는 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때를 제가 대비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면 그동안 한 일주 넘게 울공 과학검증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의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장비도 지원을 받았어요. 자,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이거 군 조직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시간이 절약될 겁니다. 자, 이 울공 여기 들어가서 검증 240만 표를 검증하는데
약 700에서 8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1개 대대 정도가 필요한데요. 자, 그럼 군대 조직과 비교해서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 준비에 뭐가 부족한가를 저에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본부중대, 대대니까 본부중대를 만듭니다. 본부중대. 군대 갔다 오셨죠? 그 본부중대에는 인사, 시설, 후생, 공보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인사가 있냐면 800명에서 한 1000명 되는 사람을 뽑고 그래서 배치해야 되니까 인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아요. 그 다음에 시설이 필요해요. 왜? 여기 들어가서 개표를 할 때는 책상도 준비해야 되고 노트북도 준비해야 되고 전기 중에 그게 시설이 필요하고요. 후생도 필요합니다. 여기 잘못하면 24시간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식사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보팀이 필요합니다. 시간별로 아니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무슨 송파 1동 끝나고 발표하고 2동 끝나고 발표하고 하는 공보팀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대대 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대 본부중대에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부중대 끝났으므로 이제는 자 1중대가 생겨요. 1중대는 사이버중대입니다. 사이버중대는 2개 소대를 구성이 돼요. 1소대는 어디로 가느냐?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갑니다. 2소대는 일로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동시에 1소대와 2소대가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기 그 올림픽공원에서 동시에 체킹을 하게 됩니다. 즉 로고 기록이 여기 것과 저기 기록이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이버 중대는 1소대와 2소대로 구성을 하고 여기 있던 2소대가 완전히 끝나면 철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 2소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소대를 지원하러 갑니다. 자, 본부중대 끝났고 그 다음에 사이버 중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중대로 가느냐 하면 자 개표중대로 갑니다. 개표중대에는 여러가지 소대가 있어요. 1, 2, 3, 4주 소대가 있는데 어떤 소대로 구분이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개표 소대가 있어요. 개표, 그러니까 실제로 표를 쏘는 개표 소대가 있고 아니면 개표와 관련되어 있는 개표와 관련되는 부속물들을 검증하는 게 있습니다.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전수조사. 자, 본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본투표에 보면 한쪽 귀퉁이가 잘라져 있습니다. 그죠? 한쪽 귀퉁이 잘라지면 그 잘라진 그 번호표가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 번호표를 전수조사해서 엑셀로 다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에서 쫙 해서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빠진 게 나오겠죠. 본투표지, 그러니까 본투표 소대예요. 본투표 소대에서는 표만 세고 이 표하고 요 잘라진 표를 셉니다. 그 다음엔 사전투표 소대가 있어요. 사전투표 소대는 자 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와 관내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자, 관내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봉투가 있어요. 그 봉투는 주소, 선거관리에 가는 주소가 있고 발신자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내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바코드를 예를 들어 수십만 장이라도 그 바코드를 전부 스캔합니다. 제가 전부 스캔해서 어떻게 하냐, 그거를 저기 중앙선거관리에 서버에 있는 것과 대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제 진영과 본부 중대 만들어졌고 사이버 중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개표 중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개표하는 날 당일날 자 이제 그 표를 이렇게 놓으면 기구로 광학기구로 검사를 합니다. 광학기구. 먼저 표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표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먼저 유관검사가 아니라 광학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배율의 이 확대경, 현미경을 지금 알아보고 있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오면 그 광학검사기를 통과해서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지를 먼저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계가 나오느냐? 자, 진짜 A 후보 몇 표, 진짜 B 후보 몇 표, 진짜 C 후보 몇 표, 다음에는 가짜 A 후보 몇 표, 가짜 후보 몇 표,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곳, 우선 샘플링을 해서 인주 같은 것들은 제가 화학검사소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것들을 뽑아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그 다음에 기타 국립연구소에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수조사. 자, 그리고 전수조사 나온 결과를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까지 합니다. 그러면 왜 하느냐? 투표 어느 인쇄소에서 인쇄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게 현대의 과학입니다. 그 자료를 FBI, CIA,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사드로 보내서 전 세계 인쇄소에서 나온 인쇄물과 비교할 겁니다. 그것이 혹시 중국에서 나온 인쇄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해서 기다린다. 인원은 한 700에서 800명 정도 대대병력이 될 것이다. 본부 중대를 만들고 사이버 중대를 만들고 개표 중대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이제 재검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검표한테 좀 도와달라. 올공 검증단에서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몇 군데서 왔어요. 제가 가서 우리가 도와줄 겁니다. 자, 근데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검사는 합법적인 기관이 하는 검사를, 합법적인 재검표를 해야 돼. 예를 들면 특검이 제일 좋아요. 특검이 하면 제가 특검 보가 돼서 제가 이 올공검증단이 특검에서 이 검증,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이 검증 분야는 우리 올공검증단에서 맡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인원이 한 700에서 800명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야, 너희들 뭐 시민이 참여한다고 그랬지? 오케이, 한번 해봐. 근데 뭐 일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 망신스럽잖아요. 딱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전수 247만 표 전체를 다 검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면 감사합니다. 저는 구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장재 박사님을 모시고 창원 지원 앞에 가서 창원 지원장 규탄 대회를 합니다. 그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 버르장 머리를 고쳐놔야 돼요. 그래서 집회를 크게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퇴진입니다. 이재명 퇴진. 이재명 퇴진하라! 이재명 퇴진하라! 이재명 퇴진하라! 이재명 퇴진하라! 이재명 퇴진하라! 이재명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나간 분들은 경북, 대구, 포항하고 경주에서 오셔가지고 저 차를 한 대 대절해갖고 오셔갖고 깃발을 들고 하셨는데 참 저분들도 대단하세요. 자, 저분들이 못 들겠지만 우리 화이팅 한번 외쳐주십시다. 경주, 포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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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방금 따뜻한 찹쌀떡 많이 드셨죠? 예, 찹쌀떡 많이 드셨는데 요거 우리 ROTC 3기 회장님께서 후원해 주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ROTC 3기는 진짜 우리보다 한참 선배시네요. 한 10년 선배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연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그 남강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잠깐만, 그 다음 순서로. 네, 다음 순서. 네, 다음 순서. 자, 우리 ROTC 3기 울산 팀이에요. 네, 올라오세요. 울산 목사님, 예, 지관선 목사님, 예,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멸공! 예, 저는 울산에서 아스팔트 10년차 애국운동하고 있는 지광선 목사입니다. 합동교단의 목사고요.
먼저 연설하기 전에 잠깐 하고 갈 겁니다. 제가 5시 반에 버스가 기다리고 있어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웅변학원 강사 시절 때 우리 웅변 배우러 오는 친구들에게 가르쳤던 토막원고입니다. 4월의 시라는 토막원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유여 영원한 소망이여 피 흘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고귀한 열매여 그 이름 부르기에 목마른 젊음이었기에 맨 가슴을 총탄 앞을 외치며 달려왔더니라. 불의를 무찌르고 정의의 나무에 피얼음이 되어 우리는 여기에 누워있다. 잊지 말자 사람들아. 그날 4월 19일을 이 자유의 시라는 시인데요. 1776년 페트르 켈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외침을 했죠. 저는 이승만 박사를 상당히 존경합니다. 한성관박 5년 7개월 동안 계시면서 거기서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이 동북아 전체가 빨갛게 물들 때 한반도 반토막 밑에 정읍선언을 통해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외치면서 김구가 북한의 김일성이 만나고 돌아왔을 때 천탁에서 반탁으로 돌아섭니다. 반탁에서 천탁으로 돌아섭니다. 이것은 김일성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것이고 38선을 베고 주어도 분단은 안 된다고 했던 김구는 사실상 빨개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공짜 완전히 좌파 빨개 새끼들이에요. 내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여기서 숨어 들어오는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일도 양보할 수 없어요. 알았어요. 제가 한 말이 세니까 못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울산에서 온 중앙선 목사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일단 화이팅! 우리 올림픽 공원에 좌파들 많다 그랬죠?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하고. 그리고 주장도 비슷해요. 맨 마지막만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2단 아시죠? 다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데. 근데 꼬리 단자입니다. 꼬리만 달라. 다 하나님을 믿는데 맨 마지막에만 꼬리만 달라. 꼬리 단자 2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맞고 하나님도 맞는데 이만희가 맞대. 그게 이단인데 저놈들도 똑같아요. 우파인 척 하면서 방송 찍고 그야말로 유튜브 장사해 먹는데 맨 마지막에만 한동훈이 욕하면 안 된대. 이런 놈들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우파 정당 국민의힘에 간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한동훈이 같은 놈, 이준석이 같은 놈, 민주당에서 와가지고 좌빨짓 하던 김병 누구죠? 예? 그 민주당에서 와갖고 비상대책위원장 했던 놈 있잖아요. 예? 예? 김상현 말고. 아니, 저 비상대책위원장 했던 놈, 늙은 노인네. 김종인이 같은 놈. 예.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방송을 뭐라고 했냐면은, 저기 있잖아요. 왜, 권가 두 놈 있죠? 권가 두 놈. 여러분, 명나라가 만들어진 동기가 뭡니까? 명나라가 만들어진 동기가 황건적이 일어나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 황건적을 진압하고 명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요 새끼들은 권씨 두 놈이잖아요. 그죠? 권가 두 놈. 이게서 황건적이 아니라 쌍권적이야. 쌍권적. 황건적에. 그러니까 권영세 요 새끼는 장 대표 나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권영동이 이놈은 1억 받아먹고 지금 깜빵 갔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놈들이 다 간첩들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떨거지는 지금도 계속 장 대표 나가라고 진짜 발광을 합니다. 지랄 발광을 해요. 이게 우리 국힘의 좌빨들인데, 저 새끼도 지금 한동훈 얘기하니까 발작하고 나온 거예요. 이 새끼가. 여러분 아시겠죠? 헌뚜껑은 때려 부셔야 되지, 그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분명한 거는 헌뚜껑 같은 새끼는
국힘에 들어올 가능성은 0.0%예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여기 있는 분 헌법공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깨버려야죠. 자, 우리 시원시원한 목소리, 예, 남광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남광구 교수님 화이팅! 아이 개새끼 말이지 아주 그냥. 아이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뛰어나와가지고 말이지 개치를 떨고 있어. 그 목사님도 너무 젠틀하셔. 뭐 판사한테 욕을 붙일 수 없다 그러는데 욕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청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그 판사 그년 뻔한 결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지금 숫자 확인하려고 지금 뭐 개표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그것들은 편타고 나빠지고 여성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년이에요. 그년이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중간 발표 비슷하게 미국의 부정선거 얘기로 나와가지고 이쯤에서 우리가 올공 투쟁 오늘 46일째인가 이거 한번 의미를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지금 그 아스팔트 정당 중에 우리공화당이 서울역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집회를 갖고 여기 지금 그 몽촌토소 평화의 문 올림픽 거기서 지금 2부 집회 갖고 또 아마 일로 행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퍼뜩 생각난 게 이건 약간은 우리가 여태껏 한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좀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 예, 아까 내가 평화의 문을 보고 그게 1988년 올림픽이 열렸을 때 메인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멋지게 찍었잖아요. 정식 명칭은 평화의 문. 다른 말로 하면 또 개천문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의 역사라는 게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고 여기에 엄청난 세계사 아니면 인류의 어떤 문명 미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게 1988년도 올림픽이 열린 해가 여러분 야 이놈들이 보니까 3주 전부터 A웹은 음모론이라고 하는 놈들이 이놈 새끼들이 어? 아니 꺼져 이 새끼들아 임마 쓰레기 새끼들아. 왜 왔어요? 요 젊은 애들 몇 명이 오시 3주 전부터 여기 와서 A웹은 음모론이다 이거 판대 쓰고 지금 하는 놈들이야 이게. 새끼들이 말이지 나머지 청년들이 나라 구하려고 하는데 와서 붕탕지친하고 말이지. 야 임마 같은 청년들이 임마 그렇게 썩어서 되겠어? 너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어? 이 새끼가 잘한다. 개 같은 새끼 말이지. 이 청년들이 10대가 20대가 나라 구하려고 와서 밤새고 하고 있는데 와 요건 정지당한답니다. 삭제. 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주목해 주세요. 자,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해가 단기로 하게 되면 4321년입니다. 거꾸로 하게 되면 1, 2, 3, 4예요. 1, 2, 3, 4를 합치면 10이 되고 10이 소위 말해가지고 완전수입니다. 9수가 인간의 완전수고 10 빵이 인간과 하늘까지 다 포함해서 무슨 얘기냐? 1988년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제전이 아니라 세계의 운명,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드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뭐냐? 88년까지는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50 청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이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육체적으로 성인이 되고 물질로 잘 사는 선진국의 지기국가에 들어갔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마음에 이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고단과 시련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40년 뒤에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 또 우리가 지금 아스팔트 11년 부정선거 7년이지만
아무 결실이 없잖아요. 다 실패했죠. 겨우 윤석열이 저놈들이 실수하는 바람에 대통령 된 거 하나 말고는 일탈할 성과가 없는데,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기대했던 사우스 코리아라는 얘기가 좀 나오길 기대했는데 그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좌절할까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순위적으로 봤을 때 1988년 이후 40년이면 뭡니까? 2028년 내후년이 돼야지 뭔가 대한민국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상식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의 그런 것이 제가 시작될 걸로 보여져요. 그럼 아직은 어려운 시기다, 고난의 시기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 저 수많은 청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6.3 사태 이후 46일째인데 부정선거, 재선거, 단일 투표, 수개표, 이 얘기가 1초도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갈 기록이에요. 그렇죠?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에 그냥 저절로 뛰어나간 국민들이, 백성들이 특정한 그걸 주문 삼아가지고 46일 동안 1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외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 무슨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46일 동안 백성이 나와가지고 한 1초도 쉬지 않고 어떤 간절한 소원을 담은 외침이 있었습니까?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역사에서 지도자 엘리트들이 입법, 사법, 행정, 언론, 교수를 포함한 지식인 사회 몽땅그리 하나도 없이 싸그리 타락하고 썩어 빠진 사례가 있습니까? 이거 아주 특수한 사건이에요. 세계사에도 없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야, 이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다 앞으로. 여러분, 예? 여러분이 지금 이 고통 겪고 저 아스팔트에서 욕먹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청문이라고 해봤자 그다 쓰레기통 가는 거 다 알죠? 뭐 50만 110만만 뭐 이재명이 뭐 하자고 뭐 피티션 해봐요. 50만 100만 해봤자 뭐 쓰레기통 다 가는 거 알죠? 그래도 서명 받고, 그래도 찌라시 나눠주고, 그래도 저기 광화문에 가가지고 이재명 하야한다고 사인 받고 청원하고,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짜 대통령이 집권하고 가짜 국회의원이 득식을 하고 우리가 하는 운동이 그까지 대통령 선거 하나, 자리 하나, 국회의원 자리에 몇 개 하나,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저 정말 바퀴벌레 같은 놈들입니다. 여러분, 시가 되면 저절로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세요. 힘을 내고, 제가 아까 서울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책을 전공하고 북한 통일을 전공하는데 아마 8년 내에 통일이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88년, 그러니까 88이라는 게 숫자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7이 끝나고 8이 두 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공부하고 올림픽으로서 대한민국의 꽃을 피웠어요. 한 번. 그게 성공의 시대였다 그러면은 이제 1988년부터 2028년까지 40년은 이제 고난의 시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가지고 88이에요. 8이 두 번 겹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8년까지 아무 소득이 안 나오고 손가락질 받고 저런 녀석들이 설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가지고 외치고 부르짖고 행동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좌우의 싸움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싸움도 아니고 선과 악의 싸움이고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우리의 양심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힘을 내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달려갑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열정적인 연설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현서입니다. 파이팅! 오늘 같은 날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러 가고 가족들 데리고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될 텐데 오늘 여러분들 이 올공 여기에 온 이유가 이거 절로 돌리자고 했는데 우리의 국민 투표권을 악랄하게 빼앗은 선관위의 분노의 오시가 아닙니까?
아까 여기 지금 최강 교수님 장관님 가셨습니다만 저 뒤에 계시네요. 6월 18일 구국 단체장 대책회의를 할 때 우리 최강 교수님께서 전 장관님께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이기려면 4.19 혁명과 같은 피를 보아야 되는데 이제 이 올궁에 있는 젊은이들이 피를 보아서는 안 되고 최강 교수님 스스로 8순이 넘으셨는데 내가 앞장서서 피를 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저는 상당히 구국동지 회장으로서 깊게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정선거 투쟁 국민연합에서 운영회의를 연 결과 우리가 피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여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두 트랙으로 투쟁 전략을 세웠습니다. 포스트 트랙은 지금 현재 올공 지역에서 투쟁하고 있는 2030 젊은이들이 투쟁이 되겠고 이 투쟁을 부정선거 투쟁 국민연합에서 시국 토론회를 주최하고 또 엄마 지킴이 부대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자경호 그 교수님이 같이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이야 이것을 하는 것이 포스트 트랙입니다. 세컨드 트랙은 시니어로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부정선거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고만 앉아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여서 우리는 시니어답게 여태껏 싸워온 그 투쟁 경력을 살려서 국민의힘 그 다음에 현 정권에 압박을 가하는 투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시니어 투쟁의 첫 단계로는 아까 최강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파 대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오는 8월 15일에는 우리 우파가 우파 정당 우파 단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한 곳에서 거대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국 시민의 특별 요구사항인 국민특검을 철저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투쟁할 때 보면은 제도권의 도움 없이는 즉 국힘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결국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끼리 요구사항으로만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국힘당의 장동혁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재검표와 특검 이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모두 국힘의 장동혁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으로 제가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 한 말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우리나라에 공정한 재판을 할 판사와 사회 정의를 실현할 검사가 없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은 판사와 검사가 제대로 된 정의롭지 못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판검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초대 대법 원장인 가인 김병록님과 대한민국 제1호 검사인 이준 열사와 같은 용기와 기계와 소신이 있는 판검사는 없는 것인가?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공정한 재판과 사회 정의를 위하여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 일곱! 파이팅! 감사합니다. 저보고 장박사 어디에 중학교 3학년 멋쟁이를 어떻게 만났냐고 해서 제가 저희들이 여기 이제 어르신들 다 아실 텐데 판교에서 판교 미루 시스템에서 일주일에 3일 동안 매일 집회했습니다. 3일 동안 오라수 목금토 했는데 그때 이게 김소리 중학교 2학년인데 제 유튜브를 다 본 거예요. 세상을 다 알고 왔어. 그래가지고 연설도 잘할 뿐만 아니라 판교역에서 미래까지 행진하는데도 행진할 때도 마이크 잡고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겨울방학이었는데 여기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하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겨울방학 끝나면서 이제 우리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저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앞으로 못 보겠습니다 하고 2월 말에 이제 헤어졌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박사님 지금 이제 방학이 됐습니다. 그래 방학이 됐다 해서 아까 나라사랑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이 뭐 웬만한 대학생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저한테 배운 거는 지금 부정선거에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세의 법칙을 이 중학교 2학년이 그때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이제 또 방학 됐으니까 또 올림픽 공원 하니까 하도 좋아서 우리 저 중학교 3학년 김선의 연설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박사님이 너무 띄워줘가지고 가운데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싸움은 춥고 어두운 싸움입니다. 이 거대한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들에 맞서는 싸움이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중국의 노예로 되돌리려는 이 악한 무리들과 싸워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는 어두운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집에 있는 제 동생이 있기 때문이고 미래에 있는 제 후손이 있기 때문이고 바로 오늘도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싸우지 말고 올림픽 공원에서 태극기를 들고 싸워야 합니다. 방금 어떤 좌파분이 시비 거는 걸 봤는데 전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러한 부정선거를 감추려는 반국가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부정선거 서버까지 빼이고 부정선거가 드러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집회에 오게 되어서 여러분들 보게 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방학이 끝날 때까지는 거의 매일 집회에 나와가지고 올림픽 공원에 있는 시민분들 도와드리고 이 장재원 박사님 도와서 우리 부정선거 척결과 제가 살아갈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사역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당일 투표 수개표! 선관위 써볼까? 선관위 써볼까? 선관위 써볼까? 선관위 써볼까? 우리 이 큰 싸움이 점점 마지막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이 들지라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더운데 함께 투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애국가 4절까지 함께 하시고 집회를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이제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